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문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편의상 현금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하므로 결산 수정문계는 필수적이다. 31번의 답은 맞아요, 틀려요? 편의상 현금주의로 했어요. 근데 회계의 기준은 뭐예요? 현금주의로 채택해요? 발생기준으로 채택해요? 발생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상 위반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일자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수정 문계는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등과 같은 채권은 미래에 완전히 회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결산 수정 문계도 반영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면은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 수정 문계를 반영해야 된다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매동하는 증권의 공정가치가 변동된 경우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결산 수정 문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동하는 증권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변동돼요. 그 평가하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빨리 들고 빨리 판매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단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지만 매도하는 증권인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아니죠. 이거는 그 미실현 보유 손익, 즉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본으로 반영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 다음 4번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 수정 분계 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상품 2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말 재고 실사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누락되었다. 그러니까 2만원을 외상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말 실사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2만원은 기말 재고액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누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말 재고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록 안 했으니까 그렇죠. 과소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말 재고액을 과소하면요 반대로 매출원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올라간다면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보아준다. 그래서 실질 재고조사법으로 재고 수량을 확정했다면은 이와 같은 오류가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내려가니 당연히 과소고요. 영업이익의 입장에서는 과대예요? 아니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틀렸죠? 매출원가 과소 예상된다? 아니죠. 과대죠. 기말 재고액 2만원이 과대 예상된다. 누락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과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아래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땡땡은 아직 현금으로 유입되진 않았지만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념의 계정 과목이다. 즉 아직 수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진 않았지만
발생주의의 개념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된 회계 기간에 알아라라 인식한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개념의 계정 과목이다. 근데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 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발생주의인데 아직 이자 수령은 못했어요. 결산시에. 그럼 무슨 계정 과목이에요? 맞아요. 미수죠. 미수인데 미수금이에요? 미수수익이에요?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수익에 대해서 못 받은 거니까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대체로.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3번의 답은 2번 미수수익으로 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감사 의견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는 필수 출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감사 의견은 4가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의견 내지 않는 의견 거절입니다.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정 의견은 깨끗하다 이 뜻이고, 한정 의견은 10개 중에 1개 정도 미흡하다 라는 의미고, 부적정 의견은 반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미고, 의견 거절은 우리는 의견 못 내겠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한번 봅시다. 감사 의견은 4가지로 정형화되어 있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자, 2번 상장 기업의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이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이제 즉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1회는 경고에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계산해서 적정 의견 나오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2회째 되잖아요. 그러면 폐지예요. 이거는. 왜냐면 신뢰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는 아니고 1회 경고 2회 폐지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되었다면 부적정 의견이 표명될 것이다. 맞습니다. 대체로 부적정 의견 찾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 4번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변형된 근거가 기재된다. 맞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청렴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심각한 위배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의견이 좀 바뀌어요. 내용이. 이거는 기본서에 그 의견 자체 내용이 있거든요. 회계관리 이거 기본서에. 거기에 의견 기본서 4가지가 그 표명된 의견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찾으려도 못 찾는 게 한정의 부적정 의견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웬만하면 적정 의견 다 주기 때문에. 근데 적정 의견 거절은 그래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자체를 4가지를 기본서로 봤을 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좌 비율은요, 당좌 자산에서 그 다음에 총 부채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당좌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당좌 자산. 당좌 자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선생님 문제도 없는데요. 찾을 수 있어요. 뭐냐? 이거. 자, 유동자산은요, 아시다시피 그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져요. 근데 유동자산이 총 900만원이고 재고자산은 400만원인데 당좌자산 얼마예요? 500만원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좌자산 금액이 얼마? 500만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부채 금액인데 여기서 부채 금액은요, 유동부채를 뜻합니다. 총부채라고 얘기는 안 적은 게 유동부채로 적으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에서 4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그 답이 나와요. 아마 정답은 이제 봤을 때 35번의 답은
아마 3번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볼까요? 자, 1.25네요. 곱하기 100 하면은 125입니다. 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재무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눈 토론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김 부장입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이 3년여 상승하고 있대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수익성? 개선?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개선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단기 순이익이 이제 관련이 있을 때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는 거하고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비례 안 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닌 걸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2차장입니다.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했으므로 회사의 단기적 지급 능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가 돼요. 유동 비율이라고 하면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인데 내가 돈을 받는 금액과 주는 금액이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지급되는 능력이 개선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금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3번 박과장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대금 회수가 잘 된 것으로 보여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다 라는 뜻은 회전 자체가 예를 들어서 5회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내가 8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높아져서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이거. 회수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황대리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전기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보아 재고의 진부화 위험이 좀 높겠네요. 이건 뭐냐면은 묵혀놓은 재고. 특히 생물 재고는요. 재고가 회전율이 낮잖아요. 이거 다 썩어버립니다. 판매 못합니다. 이거는 판매 못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토마토 이렇게 회사다 보니까 토마토 원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레드하고 이제 블랙이 있는데 블랙은 이제 블랙 큐만 사용합니다. 블랙 큐가 근데 사실상 그렇게 출고가 잘 안 돼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출고가 좀 낮아요. 그래서 좀 상할까봐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낮잖아요. 블랙의 회전율이 낮으면은 그러니까 싸게 파서라도 일단 넘겨야 되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낮다? 그만큼 이제 썩는 제품이 많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렁거리고 썩게 되고 클레임 들어오고 신뢰성 떨어지고. 그 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노나리가 있고 뭐 더하드가 있는데 솔직히 전 더하드는 좀 별로고요. 더하드는 진짜 이게 하드가 이게 더 소프트지. 그래서 노나리하고 더하드가 있는데 길다란 게 이제 덜 하드고요. 노나리 약간 동그란 거. 우리가 먹는 이제 방울토마토 생각이 동그란 거면 거의 노나리고 더하드는 약간 길다란 거예요. 근데 길다란 건데 식감은 두 개 다 다르긴 한데 길다란 거는 이건 잘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더하드는 원래 회사에서 잘 안 쓰려고 해요. 가공회사에서는. 더하드 말이 더하드지. 더 소프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다? 그런 뜻은 잘 안 팔린다는 의미가 돼요. 특히 생물을 이제 회사는 묵혀놓을수록 내가 진짜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진부화 위험이 높다라는 부분이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김 부장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채 비율은요, 그 총부채에서 그 총 자본만큼 나눈 게 이제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이 높으려면요, 부채가 높거나 자본이 낮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1번인 경우에는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상대금 같은 경우에 낮아지니까 부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 부채 비율이 높아야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죠. 1번은 틀려. 1번은 높아진 거래가 아니고 2번 제품 인도 전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반반인데 그러니까 자산이 올라가면서 부채도 올라가고 부채가 이제 내려가면서 자산도 같이 내려가게 돼요. 돈을 줬으니까. 근데 일부만 줬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37번의 2번의 답은 의외로 이렇게 맞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번 은행에서 자금을 장기 차임한 경우 부채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 올라가죠. 4번 원재료를 외상 매입한 경우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부채 비율 낮아지는 상태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순이익은 낮아진다. 볼까요? 주당 순이익은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그래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주식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보통 주식수만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당 이익은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고 가중 평균도 올라간다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주당 이익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대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올라가는데 가중 평균은 그대로예요. 이때는 주당 이익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이익은 뭐예요?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일정 기간 올린 실적에 대한 주식 한 주당 기속되는 주주의 목을 나타내는 지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은요. 내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얼마만큼 가치가 올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주가 수익 비율 퍼의 기초 자료가 된다. 뭐 이거는 항상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정기의 주당 순이익이 높고 주당 배당 지급액이 낮다는 것은 단기 중 사회에 유출되는 단기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높은데 배당 지급액이 낮아지는 경우에요. 사회에 유출되는 단기 순이익이 적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순이익은 낮은데 주식수는 올라간다. 주당 순이익이 내려가고 단기 순이익이 낮은데 가중평균이 그대로예요. 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주당 이익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다.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당기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기 순이익률은요, 의외로 쉬워요. 기준점은 매출액이 기준이 돼요. 매출액이 기준이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그 다음 당기 순이익률, 모든 기준이 다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 순이익률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당기 순이익에서 매출액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다 매출액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 500만원.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이거를 했을 때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더해주고 다 빼주면은 단기 순이익이 바로 나와요. 자, 볼까요? 자, 매출원가 빼면 25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14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140만 원에서 500만 원만큼 나누어 버리면은 답이 나오죠. 얼마? 28%입니다. 그래서 정답 얼마? 정답은 28%더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이죠. 당연히 회수 능력이에요. 회전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자금이 잘 들어온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2번 당자 비율. 단기 지급 능력. 당자 비율은요, 당자 자산에서 그 유동부채 나눈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자금이 돌아가면서 내가 부채가 있을 때 돈을 얼마만큼 줄 수 있냐. 그게 당자 비율인 거고, 그 다음 3번 자기 자본 비율, 장기 안정성. 그러니까 자본이죠. 이거는 이제 순재산을 뜻해요. 그 장기 안정성이고, 단기 순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의 수익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영업활동의 수익성은요, 영업이익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2023년도 1회차 회계관리 2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23년도 문제풀이 및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도 이제 기본서 만들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거를 올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또 신유형이 또 이렇게 조금씩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틀은 회계 원리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기본서에 충실을 해서 꼭 시험 준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기출문제 푼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서를 보아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한 복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알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지.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운으로 해서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기에 충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회계관리 1급도 기출문제 풀이 해설로 올리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도 꼭 합격하셔서 재경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